Young blood, homie back shine as a million. 속보. 은퇴 후 신노년엔 어떤 집에 살까? 집에 손님 많이 올 것 같지만 안 온다. 요즘 트렌드는 내가 편한 넓은 주방. 네, 안녕하세요. 2025년 5월 1일 목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오늘 첫 곡은 지드래곤 태양대성 홈 스윗 홈이었고요. 자, 4월 24일 속보가 잘못 앞에 나갔기 때문에 다시 오늘 준비했던 속보를 들려드렸습니다. 왜 후속보냐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10시 알리는 헤드라인은 은퇴 후 신노년엔 어떤 집에 살까? 집에 손님 많이 올 것 같지만 안 온다. 요즘 트렌드는 내가 편한 넓은 주방이었습니다. 2034년까지 연평균 88만 명의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N 성향을 가진 분들은 아마 만약에 은퇴하면 어디에 살까 하면서 은퇴 후 살 집까지 고민하곤 합니다. 근데 이런 계획을 할 때 사람들이 가장 큰 착각을 하는 게 사람들이 많이 놀러 오겠지? 이런 건데요. 바비큐 파티를 할 수 있는 넓은 마당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게스트 방도 따로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다락방이나 내 아지트가 따로 있으면 좋겠고 자, 이런 게 다 있으려면 보통 도심에서는 안 되니까 외곽으로 나가게 되고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곳에서 준비는 돼 있지만 파티는 자주 없다고 합니다. 사람이 안 찾아옵니다. 또 하는 착각이 나는 부지런하고 건강하다. 네, 노년이 되면 건강하기가 좀 이상하죠. 어떻게 다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어딘가 고장 날 수 있고. 그래서 몸이 힘든데 마당을 관리하는 거예요. 또 큰 집 관리하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그냥 노년기에 좋은 집은 요리하고 바로 옆에서 밥을 먹을 수 있고 누구 오면 뭐 주방 테이블에서 같이 먹으면서 수다 떨기 좋은 넓은 주방이 또 인기라고 하는군요. 네, 넓기가 쉽진 않은데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아무튼 한 번쯤은 먼 미래에 내가 어디 살까 고민해본 적 있을 텐데 문득 떠올려 보시라고 한번 던져봤고요. 무엇보다 먼 미래에 내 집에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이것도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종범 작가와 앤들이 사는 세상 하는 날입니다. 만약의 사연 속 상황에 과몰입해보는 시간인데요. 말 많은 두 남자와 1시간 꽉 채워서 망상하실 분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사연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1077번이나 목요일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베텐 생방송 직접 보고 싶은 분들은 땡카우TV, 땡튜브 에라우 채널, 초록창 치지지직으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채팅 참여도 가능합니다. 본 코너 전에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이 있는데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인터넷 BTV 가입하는 법 106 일사천리로 가입부터 설치까지 공식 가입 채널이니까 혜택은 더 많이 6530 최대 30% 요금 할인까지 106 가입 문의 106 SK 브로드밴드. Lay no, something lay no, something lay no. 차를 아는 사람들의 썬팅. 레이노 썬팅하면 파손유리 무료 교체. 레이노만의 썬팅 특권. 육회 바른 연어, 육회 바른 연어. 생생하게 떠오르는 그 맛. 생생한 게 땡길 땐 육회 바른 연어. 육회 바른 연어, 육회 바른 연어. 생생하면 떠오르는 그 맛. 생생한 게 땡길 땐 육회 바른 연어. 청원문의 1644-6895. 엄마, 놀러 가자. 김연아 가야겠네. 여보, 맛집 어때? 김연아 가야겠네. 김연아 왔으니 쇼핑부터? 프리미엄 쇼핑은 물론 온 가족이 함께하는 즐거움까지 오직 김현아에서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김포점. 안녕하세요, 이찬원입니다. 저 이찬원이 좋아하는 원할머니 보쌈 소개해드릴게요. 수육 따끈따끈 김치 아삭아삭 족발 쫄깃쫄깃 배달 빨리빨리 마지막 한 점까지 따뜻하게 원쌈 도시락도 원할머니 보쌈. 안녕하세요. 배우 한가인입니다. 과채 주스 똑똑하게 고르셨나요? 똑똑한 유니프 I love you 유니프. 일상을 건강하게 똑똑한 유니프 for you 유니프. 하루를 행복하게 한가인이 선택한 똑똑한 주스 유니프 주스. 오늘 하루도 굿럭. 비타오백 모델 임유나입니다. 무언가를 시작하는 순간에도 설레는 도전 앞에서도 카페인 대신 비타민C로 긍정에너지 500%쯤 필요하니까 저 유나가 비타오백의 굿럭 에너지로 여러분을 응원할게요. 나의 굿럭 에너지. 제조 판매원 광동제약.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신선하게 100% 서울우유 건강한 에이트 플러스 서울우유 언제나 서울우유 누구나 서울우유. 100%의 A2 플러스까지 누가 만든 거야? 서울우유. Shop all day, Monday, Tuesday, shop all day. Every day, beats in shop all day. Come together now, we're here to stay. Oh yeah.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 올데이.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안광현님, 5월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결혼기념일, 세 돌 되는 아들 생일, 자동차
보험 등등 행사가 많아서 돈이 장난 아니게 나갈 듯하네요. 5월엔 다들 비슷하죠. 5월에는 정말 많이 깨집니다. 예. 자, 아무튼 잘 쪼개서 쓰시고 땡겨 쓰시고 그러셔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절대 먹방해님, 성재형 지하철 샌드위치에서 5월 한정 오이 샌드위치를 판매한대요. 이거 누가 봐도 위인 배성재 생일 기념으로 샤라웃하는 거 맞죠? 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제가 오이를 엄청 좋아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오이 샌드위치를 생일 기념으로 먹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튼 꼭 먹어보겠습니다. 이야, 궁금하긴 하네요. 오이를 메인으로 미는 게 쉽지가 않은 건데 왜냐하면 호불호 갈리는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저는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하고요. 신다영님, 남편이 저녁 먹고 나가서 들어올 생각을 안 하네요. 안 기다리고 먼저 자도 되겠죠? 섭섭하려나? 그러게요. 뭐 먼저 주무신다고 그렇게 신경 쓰진 않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반대로 이제 뭐 여자분이 또 늦게 들어오면 또 걱정하실 수도 있고 하긴 남편도 걱정해야죠. 좀 생각해보니까 섭섭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죠? 김영수님, 베디 우리 중학생 딸 수학 45점 맞고 울면서 아내한테 전화했대요. 저는 딸이 건강하고 바르게만 컸으면 해요. 이게 근데 교육 같은 거는 또 남편과 아내가 동의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죠? 한쪽은 나 그냥 건강하게만 커 이렇게 얘기하지만 한쪽은 못 참을 수도 있고 그렇군요. 45점. 그래도 뭔가 울면서 전화했다는 게 다음에는 많이 성적이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이게 분했다는 거잖아요. 점수가 안 나왔는데 그냥 그렇구나 이러고 말면 다음엔 변화가 없을 수도 있는데요. 프리선언이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애니메이션 실사화 영화에 캐스팅된다면 어떤 역할이 잘 어울릴까요? 나라라 슈퍼보드의 삼장법사, 저팔계, 드래곤볼의 마인부. 만약에 저의 퍼스널 컬러가 핫핑크라면 어떡하죠? 핫핑크 정장에 마초 수염은 좀 안 어울리겠죠. 만약에 나라면 어떡할지 INFJ 두 남자가 절대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라도 실제 일어난 일처럼 마음껏 과몰입해서 무궁무진한 상상 토크를 선사해 드립니다. 파워 앤드리 펼치는 상상 초월 과몰입 토크쇼 앤드리 사는 세상 N사세. 앤들이 사는 세상 N사세 함께할 분입니다. 웹툰 작가보다 땡튜버로 열일하는 남자, 웹툰 작가 겸 크리에이터 이종범 작가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웹툰 작가 이종범입니다. 이종범 작가의 땡튜브 파급력이 대단합니다. 스토리 캠프에서 리뷰를 한 판타지 소설이 갑자기 초록창 오디오북 1위에서 18위까지 줄 세우기를 했습니다. 약간 저도 놀랐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을 소개를 하자. 그거 아시죠? 요즘에 그 땡튜브의 새로운 장르라고 해야 되나? 설명회라는 그 포맷이 있잖아요. 예. 이 설명회 또 저희의 친숙한 우리 침착맨님이 굉장히 잘하는 포맷인데 누가 저보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설명해주는 만화가 영업이 잘 된다. 재밌는 것 같다 좀. 그래서 내가 정말 좋아했던 소설, 옛날 판타지 소설 이런 거 한번 설명해봐야죠 했는데 생각보다 그게 이제 그 세대 사람들의 각종 커뮤니티를 다 간 것 같아요. 예. 갑자기 1위부터 쭉 그 작품이 됐습니다. 야, 베텐 밖에서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이게 본인 작품은 왜 줄을 못 세우냐고 하신 분도 있고, 나름 줄 세웠어요. 왜 그래요? 그러면서 내 불면증 치료제 스토리 캠프라고 하신 분이 있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무관세 오디오북, 예. 그래요. 아무튼 이제 뭔가 이종범 작가가 이제 책과 관련된 혹은 이제 스토리, 컨텐츠와 관련된 리뷰를 하는 거를 사람들이 굉장히 기다리고 있어요. 재밌어하는 것 같아요. 눈맛에 빨리 내놓으러 가신 분이 있고요. 그렇죠. 나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자, 10만 구독자 언제쯤인가요? 저는 올해가 아니죠. 상반기 노리고 있죠. 그래요? 아직은 뭐 별거 없지만 어디까지 상반기. 갔죠 지금은? 지금 이제 한 7만 3천? 많이 올라왔네요. 그래도 부지런히 왔습니다. 예, 이게 꾸준히 올라가는 게 제일 무섭습니다. 진짜 무서워요. 네, 한번 빵 터져가지고 이게 구독자 확 모아도 갑자기 고점 찍고 이제 쓱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오히려 꾸준히 누적되는 게 제일 무섭고요. 정말 뚜벅뚜벅 가고 있는 기분이랄까요? 예. 나라라 털종범님, 10만 구독자 이벤트로 굿즈 내줄 생각 없나요? 티셔츠 어때요?
아 베타인 같은 거요. 예. 굿즈를 만들면 누가 살까요 그거를? 모르겠네요. 한번 물어볼까요? 이미 근데 어떤 팬분께서 양말을 보내주셨어요. 양말? 제 얼굴이 박혀있는 양말. 그거를 너무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털 양말? 그냥 양말입니다. 예. 그냥 양말인데 그리고 엄청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주변 지인들은 다 그걸 신고 있어요 지금. 성조기 티셔츠 어쩌냐고 하시는 왜 그거를 제가 냈나요? 네? 면세증 내달라고 하신 분 있고요. 예. 자 그리고 1197님 작가님은 어쩌다 드럼이나 카혼 같은 타악기를 치게 됐나요? 밴드라면 일렉 기타와 베이스도 있을 텐데 세상에 악기는 많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까혼 같은 타악기 같은 거 이렇게 스튜디오에 있으면은 베텐에서 한번 딱 들려드리고 하면 좋을 텐데 한번 들려드리지 못했네요. 일단 제가 원래 연주에는 악기는 건반이기 때문에 예. 그 건반이 있잖아요. 멜로디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러면 리듬 쪽을 가봐야겠다. 그러고 갔던 거죠 뭐. 건반 악기랑 타악기랑 뭔가 스트레스 푸는데 차이가 좀 있나요? 타악기는 스트레스 풀리긴 합니다 실제로. 뭐 이렇게 까혼 같은 거, 뭐 드럼 같은 거 좀 많이 배워놓은 다음에 신나게 치면 스트레스 분명히 풀리죠. 아 그래요? 네, 그럼 당연하죠. 일렉 기타 같은 것도 쳐봤습니까? 아니 못 쳐요. 기타는 못 쳐요. 기타는 한 짝사랑만 하고 있죠. 아예 못 치는 건 아니죠? 그럼 약간 쳐본 적은 있죠. 그럼요. 네. 가지고 노는 정도죠. 가지고 노는 정도 그냥. 휘파람은 타악기 뭐예요? 휘파람은 현악기입니까? 취주악기죠. 취주악기? 그렇죠. 불잖아요. 취주악기죠. 취주악기. 그렇군요. 자 오늘의 코너 N들이 사는 세상 N사세 어떤 코너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이 코너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상황이라도 실제 일어난 일처럼 마음껏 과몰입해서 만약에 나라면 어떡할까 그 상황을 저희 둘이서 마음껏 상상해서 아무 말 토크를 하면서 시간을 버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네, 상상하고 과몰입할 수 있는 만약의 사연들을 미리 보내주셨는데 과몰입 사연이 소개된 분들께는 랜덤 선물을 보내드리고요. 채팅창에 인관악기라고 하신 분 있네요. 인관악기는 인관. 네, 식도악기. 허악기라는 분도 계시고요. 야, 이게 진짜 악기를 구매할 필요 없는 입술 관리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악기 관리 해야 됩니다. 겨울 되면 바르면 되죠. 그저 립 발라야죠. 구강악기. 자, 여러분이 보내신 상상 사연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최재현님의 사연 가보겠습니다. 만약 머리를 맑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어떨까요? 실제 고통인 편두통뿐 아니라 숙취가 심할 때도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능력을 쓰면 실질적인 아픔도 가시고 머리도 맑아집니다. 머리가 아니더라도 신체 한 부위의 고통을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면 어디를 고르시겠어요? 이건 그냥 자기 능력인 거죠. 두통이 좀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편두통을 안고 계신 분들은 이게 진짜 고통스럽고 치료가 뭔가 안 되는 느낌. 예. 사실은 이제 뭐 약간 만성적으로 갖고 있는 고통들이 몇 개 있죠. 나이 먹으면 또 생기죠. 그렇죠. 허리가 아픈 분들도 있고. 요통. 저는 이제 그쪽의 권위자고. 치통도 그 중에 하나고 치통. 치통이 그렇게 고통스럽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통풍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 이제 그 관절 엄청 아프잖아요. 발가락 이런데. 맥주만 마시면 그냥 끝장이죠. 아니면 이제 이것을 편두통이라거나. 어떻게 베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만성적으로 달고 사는 고통이 있나요? 통증. 저는 이제 목 쪽에 약간 통증이랄까요? 네. 목 근육이 뭉치는 느낌? 항상 뻐근하고 네네. 승모근 좀 그렇고 이거는 뭐 현대인들 다 그럴 것 같은데 그럼요. 누구나 그렇죠. 저는 이제 항상 뒷목이 너무 뭉쳐있는 느낌. 네. 이게 근데 생긴 지가 거의 한 20년이 된 것 같아요. 진짜 오래됐네요. 네. 목 디스크는 아니죠? 목 디스크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근데 조금 뭐 고든 목이다? 뭐 네. 이런 얘기는 들었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 어디 가서 체외 충격파도 한번 맞아보고 체외 충격파만 당수로 때리나요 뒷목을? 아니 그 뭐 기계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뭐 별걸 다 해보고 부항도 떠보고 했는데 이게 뽑히지가 않더라고요. 고통이. 어떻게? 그래도 아주 고통스러운 거는 아니죠? 근데 가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만약에 사라진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네네. 라는 상상을 했다가 다시 현실로 돌아오면 이게 그렇게 고통스럽고 예, 어떨 때는 엄청 이게 불행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근데 이게 고통을 없애주는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저 같은 이제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이관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요통을 생각을 하지만 치통을 달고 사시는 분들이 그렇게 이거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치통. 그렇죠. 근데 머리가 맑아지고 숙취가 없어진다. 요거는 약간 제가 보기에는 저 같은 사람에게 너무 필요하거든요. 숙취가 좀 없긴 하지만 그래도 술 많이 먹으니까. 술을 많이 먹는 분들이나 이제 잘못 섞어 드신 분들은 다음 날 이제 머리가 쪼개지는 느낌을 받으니까. 그렇죠. 예. 수능 전날에는 거의 뭐 전국의 고3들이 이 능력을 발휘하고 있겠네요. 맑아져라 머리. 그렇죠. 그리고 뭐 이제 목이나 뭐 이제 뒷목
허리 뭐 이런 부분, 목, 승모근 이런 데를 마사지를 잘 받으면 막 눈이 다 시원해진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진짜 그런 거 한번 느껴보고 싶습니다. 예. 또 그렇군요. 미국은 의료비가 어떻습니까? 그 얘기가 왜 나오는 그냥. 거죠? 자, 다음 사연 가볼까요? 다음. 윤준희님께서 보내줬어요. 시험 공부하는데 문득 든 생각인데요. 오히려 빵점에 가까운 점수가 나오면 우수 학생으로 대우받는 세상이 온다면 어떨까요? 그럼 두 분은 어떻게 공부하시겠어요? 사실 빵점을 받는 것도 쉽지 않으니까요. 약간 굿을 던져가지고 딱 그 선에 가장 근접한 사람이 이기는 그런 느낌으로. 그 전통놀이가 있죠, 그게. 예. 약간 그것도 그 지역마다 놀이 이름이 좀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 빵점은 만점과 같은 거 아닙니까 원래? 진짜 0점을 받으면 만점 처리해준다. 그렇다고 해서 빵점을 맞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죠. 마킹을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러면. 맞아요. 네. 그 제가 좋아하는 초록창 웹툰 중에 빵점 동맹이라고 있어요. 실제로 거대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빵점을 맞은 주인공이 나와요. 굉장한 머리를 가진 사람이에요. 예. 그 말은 뭐냐면은 본인이 알아서 빵점 맞았다는 것은 만점도 맞을 수 있었다는 그런 얘기인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한 두세 개는 맞으면 뭐 그걸 운이죠. 네, 그거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이거를 차라리 정배와 역배로 가면 어때요? 만점은 정배, 빵점은 역배. 그쵸. 대신에 뭐라고 할까? 받는 리워드는 더 큰 거야. 2배. 2배 이벤트 이런 거. 어떻습니까? 빵점이 100점과 동등하거나 아니면 그 이상의 대접을 받는다. 그렇죠. 근데 이제 빵점을 노리려다가 네. 실패해서 하나를 맞췄어. 막 5점 맞고 이런 거는 95점으로 동급으로 취급 안 해주고. 오직 빵점만이 인정받는 거고. 그렇죠. 1점 맞았어? 그러면 1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쪽이 좀 더 너무 높은 확률의 약간 저건가? 축구 스코어 맞히기 뭐 이런 거 이벤트 할 때 0대 0에 거는 사람들이랑 비슷한 것 같네요. 그런 건가요? 네. All or nothing. 예. 당연히 이런 경우는 100점을 높게 쳐주는 시대랑 똑같이 공부를 하는 게 맞겠죠. 이종범은 그 수능을 2개 틀렸다 그랬나요? 3개인가 2개가 가물가물해요. 근데 이제 그 정도 그 제일 취약 영역이 뭐였어요? 그 당시에요. 예. 그때 과탐이었던 것 같아요. 과탐 쪽. 과탐이었나? 그때는 과탐이었던 것 같아요. 수리나 외국어나 뭐 국어 이쪽은 무조건 만점이었고. 다 맞았죠. 야 모의고사 때도 거의 다 맞았다. 아니에요. 모의고사 때는 저 엄청 못했어요. 계속 틀리고 계속 그랬었어요. 예. 외국어는 뭐 사실 너무 쉬웠겠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곳에서 전공한 4년을 이 베테나서 확실하게 내다버렸죠. 그렇죠. 야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고 비싼 돈 주고 심리학 배워서 왔는데 어마어마한 엘리트인데 베텐 마피아에서 아무런 쓸모도 없더라. 다른 세계에 가면은 엄청 대접받는데 여기 오면 이제 저희는 그냥 휘파람 자판기로 쓰는. 아까 약간 여기가 저한테 크립토나이트 같은 곳이에요. 베텐에 오면 힘을 못 주겠어. 나 어디 가도 되게 인정받는 사람이거든요. 그쵸. 근데 여기 오면 맥을 못 춘다 그래야 되나? 예, 여기 와서 그냥 1시간 강제로 버려야 되는. 그러니까요. 형벌을 받고 있고. 시간 버리는 전문가가 되는 건 처음이라니까 여기서. 그렇죠. 자 그럼 다음. 다음은요. 조민준님께서 사후 지옥 세계가 진짜 있다면요. 두 분은 계속 음식을 먹어야 하는 벌과 음식을 하나도 못 먹는 벌 어떤 게 낫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지옥이니까 벌을 받는다고 절대 죽지 않고요. 평범한 음식을 가져다 주진 않겠죠. 계속 먹어야 되는 벌인데 막 이제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네. 음식 남기면 지옥 가서 다 섞어준다. 다 섞어 쓰가 먹는다. 짬을 네가 먹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그렇죠. 저는 그래서 싹싹 긁어 먹었거든요. 좋은 이유네요. 전 짬이 없어요. 지옥에 쌓여 있는 마일리지가 없습니다. 일상 교훈이 다운 교훈이. 근데 그렇게 되면 네. 생각해 보면 그러면 짬이 없으면 먹을 게 뭘 없는 먹는 거지? 지옥- 굶어야 되나? 근데 지옥 간다는 전제를 하고 계시네요. 근데 본인은 지옥행이라는 거 알고 있는 건가요? 아니 천당에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저는 옛날부터 교회 다녔지만 네네네. 천국의 존재를 이렇게 들을 때마다 네. 저게 뭐가 좋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되게 지루한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가보면 진짜 익스트림 스포츠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좋겠는데 도파민 천국.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설명하는 천국은 그냥 네. 계속 그 하루 왼종일 찬양만 하는 그런 성가대 활동을 하루 종일 하는 느낌. 맞아요. 이렇게 설명을 해줘가지고. 근데 확실히 옛날에 성당 교회가 여기서 가르쳤던 천국은 너무 추상적이어가지고 좀 지루할 것 같다 할까? 그렇죠. 그렇죠. 하루 종일 성가대 활동. 셀 모임하는 느낌. 그게 뭐예요? 흰옷 입고 웃고 있는 느낌. 그러니까 예. 그런 거보다는 좀 더 도파민 터지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여튼 계속 먹어야 되는 거랑 못 먹는 거랑 둘 중에 뭐예요?
먹어야죠. 왜냐면 네, 아무리 짬이어도 먹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계속 먹어야 되는 거는 나중에 문제가 되면 다시 이렇게 비울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못 먹는 거는 괴로움의 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이 괴로울 거라면 잠깐 덜 괴롭다 괴로운 게 낫지 않을까. 어떤 음식일까요? 근데 정말 짬일까요? 오마카세를 계속 먹는다. 스테이크를 계속 공급해준다. 티본 스테이크가 무한정 있다. 지옥일까요? 예를 들면 이제 그 스테이크 집 가가지고 네. 스테이크 뭐 티본 스테이크 먹으려고 그러면 이제 잠깐 주방에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러잖아요. 아 그죠. 얼마나 남아 있는지. 네네네. 그리고 다행히 뭐 700g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네. 뭐 이런 건데 지옥은 그러면 여기는 무한정으로 있습니다. 무한 리필. 그런 건가요? 지금 본인이 생각한 본인의 천국을 지금 묘사하신 거 아니에요? 지옥의 말이야 맛이 아니라. 스테이크 지옥 아니에요? 스테이크 천국인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식고문이 될 수 있겠다. 그렇군요. 사후 얘기는 오랜만에 해보네요. 예. 자. 사후 세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있다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재미있기 때문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얘기거리가 있잖아요. 일단 N사의 N이니까 없다 그러면 거기서 게임 끝이잖아요. 그냥 그 데스노트 같은 만화 봐도 그냥 끝 이러고 끝내버리면 재미가 없는데 이종범처럼 인간의 뇌를 연구하고 네네. 그다음에 심리학을 연구하고 그리고 네네. 엘리트로 살아왔을 때 판단은 어떤 세계관이에요? 사후는 그거 아시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과학자들 중에 그렇게 유신론자가 많습니다. 본인은? 저도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요? 저는 외계인, 귀신, 사후 세계 다 일단 있다고 치고 얘기하는 편이에요. 그래야 뭔가 게임이 돼요. 제가 돈 벌려면 그런 귀신도 있다? 있을 것 같아요. 쫄보네. 왜 쫄보 좀 무섭다고 한 적은 없는데? 알겠습니다. 네. 맛있는 음식 만든 사람은 대부분 지옥에 있을 것 같다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왜지? 아니죠. 수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줬는데 라면 만든 사람은 분명히 천국 갔을 거예요. UFO 믿어요? 네? UFO 자체 믿죠. 왜냐면 미확인된 건 다 UFO잖아요. 그거 이름 바뀐 거 아시죠? 뭘로 바뀌었죠? 까먹었어요. 근데 다른 이름으로 쓰고 있어요 이제.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는 2부에 돌아와서 또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배성재 10 Sleepy the Sensation 내가 너만 잘 들어 코만 너무 커서 코 큰 배차장 왕코 마른 건 너무 싫어 배 뚠뚠 해가 싸 힙힙힙하게 후여친과 10 777하게 쪼꼬미와 10 자격증을 따자 기회는 반드시 온다 주거금융 자격증을 따자 취업은 반드시 된다 세무회계 자격증을 따자 우리 꿈을 이룰 때까지 국가기술 자격증 온라인 큐포털 이패스 코리아 페스티벌의 꽃 제17회 서울 재즈 페스티벌 2025 카마시 워싱턴, 레이, 썬더캣, 제이콥 콜리어, 인코그니토, 레이니, 에픽하이, 크러쉬, 도영 정상급 아티스트 60팀이 펼치는 화려한 무대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올림픽공원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 올데이. 여러분 일상의 작은 틈에 행복을 선사하는 SBS 틈만나면이 봄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좀 더 일찍 화요일 밤 9시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유재석, 유연석과 함께하는 확실한 행복. SBS 틈만나면은 5월 6일 화요일 밤 9시에 첫 방송됩니다. 매주 화요일 밤 9시 틈만나면.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SBS. 1등 인터넷 라디오는 고릴라.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매출. 광고계 가성비 갑.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고릴라. SBS 생활 정보. 숲을 온통 잿더미로 만든 산불의 상처는 쉽게 회복되지가 않죠. 산림 전문가들은 불탄 토양이 산불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려면 100년 넘게 걸릴 거라는데요. 자연은 어떤 과정을 거쳐 회복되어 갈까요? 그나마 개체수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건 곤충입니다. 산불이 나면 깊은 땅 속에 있는 생물은 대부분 살아남기 때문에 개미는 13년이 지나면 원래 수만큼 불어나고 개미를 잡아먹는 거미와 딱정벌레도 늘어날 거라고 해요. 그런 다음 풀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 마침내 야생동물이 다시 숲을 뛰어다니는 데는 35년이 필요합니다.
울창한 숲에 먹이가 충분해야 번식할 수 있기 때문이죠. 환경을 생각하는 SBS 고릴라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고객의 생활을 편리하게 초혁신 디지털금융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 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성재의 10 중에서 베스트 10이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얘기, 자동차나 드라마 얘기 모두 다 할 줄 알아. 남자를 위하는 남자의 방송, 그러니 여자들의 마음도 다 정보. 브라더 아재 오빠 형님 모두 다 들어봐. 남자를 위한 방송 처음이야. 남녀노소 궁금하면 들어와서 들어도 돼. SBS 배성재의 10. 배성재의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이종범 작가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상황을 마음껏 상상하고 과몰입해서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아무 말 토크하는 시간, N들이 사는 세상 N사세 코너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가볼까요? 배기명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삼국지 좋아하는 베테랑입니다. 저는 제갈공명과 조자룡 좋아해요. 두 분이 장군이라고 생각하고 임진왜란 등의 전쟁 중에 부하를 고를 수 있다면 조조와 유비 중에 누굴 고르시겠어요? 내 측근으로 두고 싶은 삼국지 인물이 있나요? 일단 조조, 유비, 이지선단가요? 부하를 고르는데 조조와 유비 중에 고른다. 근데 둘 다 사실 네. 스스로 왕이 되고 싶기 때문에 무조건 나를 제낄 거잖아요. 결국은 배신을 할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뒤통수를 칠 거냐 앞통수를 칠 거냐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조조나 유비면 착한 얼굴로 제끼느냐, 그렇죠. 약간 이제 착한 간웅의 얼굴로 제끼느냐. 그러니까요. 예. 아무튼 이거는 미래가 정해지는 거 아닙니까? 내 부하가 조조, 유비면은 삼국지 좋아하세요? 삼국지 좋아하죠. 삼국지를 좀 잘 많이 들이팠어야 됐는데 제가 약간 삼국지력이 부족해요. 아하. 그 최애 인물 물어보면은 저는 유명 인사들 위주로밖에 모르거든요. 근데 본인은 베디는 삼국지 중에 최애 인물 누굽니까? 저도 좋은 조자룡인데 예, 제갈공명이고 네네네. 제갈량. 저는 무조건 관우였거든요. 원래. 관우요? 무력. 저는 이제 그 제일 좋아하는 무인이 척준경하고 관우거든요. 일단 무조건 무력 수치를 최고로 찍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관우는 근데 뭔가 그 화타랑 그 뼈 긁어내고 뭐 이런 게 약간 제 느낌에는 거품이 있죠. 예,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거품이 있는데 그건 무력이 너무 세니까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되지만 그거 읽을 때 약간 제가 몰입이 깨졌어요. 아 그래요? 네. 그 부분 때문에? 예, 아무리 이제 진짜 전설적인 레전드 장수여도 네네네. 또 마취를 안 하고 어떻게 저거를 할 수가 있을까? 근데 기본적으로 관우는 미염공이잖아요. 네. 제가 수염 쪽에 또 애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우를 좋아합니다. 네. 저는 약간 스토리를 읽을 때 이게 작가가 어느 정도 이쪽 편이다라고 편파적으로 설정해 놓은 그쪽으로 약간 쏠리는 걸 좀 개연성 없이 쏠리면 약간 반대 그렇죠. 그 반골 기질이 드러나서 편애하는 거 싫어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어릴 때는 그런 아다치 미츠루의 H2 뭐 이런 것도 되게 좋아했는데 그게 전형적으로 주인공 딱 잡아놓고 나머지는 다 그냥 주인공 주변인 아닙니까? 전부 다 모아서 주인공에게 주잖아요. 그래서 약간 삼국지도 그나마 H2는 히로 히데오 두 명한테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느낌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삼국지도 약간 너무 유비관우 장비 형제에게 너무 몰아주죠. 네, 너무 몰아주는 느낌. 근데 그 뒤에 다른 작품들 보면은 슬슬 이제 다른 인물들을 주인공으로 한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되게 유명한 작가님의 가후전이라고 있어요. 가후를 주인공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뭐 창천항로 보면은 조조가 주인공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나뉘어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아니면 옛날에 그 용랑전 기억나세요? 용랑전이라고 그건 이제 타임슬립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고등학생이 거기서 이제 뭐 전혀 다른 인물이 주인공이니까 그런 걸로 보면은 재밌긴 한데 그래도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삼형제가. 저는 오히려 삼국지 게임을 할 때 그 평등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능력치는 다르지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누군가로 이제 통일을 할 수 있고 그런 게임. 그죠. 거기서 이제 본인이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네. 난이도가 가장 높은 거는 이제 도겸. 예. 간손미. 예. 무력, 지력, 매력 중에 제일 높게 치는 거 뭐예요? 저는 순서가 어떻게 돼요? 무력이죠. 무력이에요? 예. 무력이죠. 지력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하는 것보다는 예, 무력이 가장 도파민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긴 하죠.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치면은 그 부하고르라 그러면 무조건 이건 제갈량 아닙니까? 제갈량? 제갈공명 아니에요? 조조든 유비든 큰일이에요. 제갈공명 그러니까 무력으로 갈 거면 저는 조자룡. 내 아이를 구하기 위해 뛰어 들어간다고 조자룡. 지력으로 갈 거면 공명이죠. 그 둘이 저 메이저파기 때문에. 여포 아닙니까?
여포가 가장 로망 있지 않아요? 여포가 가장 말도 잘 다루고. 아니 가장 화끈하게 저를 제낄 것 같아서 밑에 두기 가장 무서운 애 아니에요? 배신. 예. 아니 그거 여포를 부하로 둔다는 것은 전술핵을 설치해 놓고 이 저잣거리에다가 그 발사 버튼을 걸어 놓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쏠지 모른다고. 네. 저희가 또 이제 매일 배텐 지내가면서 방구석 여포들을 상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계시죠. 예. 저를 언제든 배신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우리 여포들 채팅창에서 매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너지기 아껴주는 마음 전혀 없고 매번 입만 열면 하차하라. 매번 하차하라고. 인사가 하차하라인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여포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덤벼라 배호동탁이라고 하시면 있고 난 방구석 초선이야라고 하시면 있고. 그래요. 예. 다음요. 잉수님께서 보내셨어요. 얼마 전에 망원경으로 지구에서 124광년 떨어진 행성에서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을 발견했대요. 아 그래요? 뉴스를 못 봐서 모르겠네요. 저도 몰랐네요. 외계인이 실제 한다면 외계 생명체 문명과 지구의 문명 중 어디가 더 발전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주에서 지구 문명은 몇 등쯤 될까요? 124광년? 야. 나왔구나. 제임스 웹 망원경으로 우주 생명체를 포착했다는 게 이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어떤 대기 상태를 봤다. 그러니까 조건이 맞다. 네, 생명체가 움직이는 걸 본 건 아니죠. 확인한 건 아니죠. 네. 근데 이거는 저희가 지금 발견한 거잖아요. 그럼 이러면 100% 우리가 더 우위 아닙니까? 왜요? 그쪽이 더 우위였으면 걔네가 우리를 발견했겠죠. 아 그게 아니라 걔네는 이미 우리를 알고 오랫동안 있었어. 보고 있는데 눈이 마주친 거죠. 그래서 걔네가 이제 준비하는 거죠. 얘네 이제 멸망시키러 가야겠다. 얘네가 우리를 봤다. 근데 외계인은 없다 하고 주장하거나 있어도 너무 현재는 그 아직 발전이 안 됐을 거고 있다고 해도 지금 지구가 1등이다. 제일 발전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의 논지가 그거예요. 발견을 했으면 지금까지 우리한테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는 게 그 증거다. 근데 거꾸로 말하면 너무 성숙한 문명이라서 발견해 놓고 조용히 놔두는 걸 수도 있잖아요. 아닙니까? 아니면 뭐 우리 문명을 이제 그 프로메테우스 영화 세계관처럼 우리 문명을 그들이 시작시켰을 수도 있다. 만들어 놓고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얼마나 오래 걸리나 보자 우리한테까지 오는데. 약간 그 프린세스 메이커처럼 심시티. 심시티처럼 아니면 뭐 휴먼빙 메이커 해가지고 만들어 놓고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문명. 야 얘네 요즘 지금 어디까지 왔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몇 번째 스테이지까지 왔다라고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어렸을 때 개미집 집에다가 많이 해놓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야 얘네들 성실하게 구멍 파가지고 이제 굴을 만드네. 그래서 놀라웠거든요. 저는. 그렇죠. 놀랍고 무섭기도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결국은 걔네들을 방생했는데. 방생했어요. 깜짝이야. 방생했는데 깜짝이야. 뭔가 그 내가 그들을 창조한 건 아니지만 그들이 문명을 처음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를 쓱 보면서 어느 정도 문명이 너무 발달하면 이제 좀 무섭죠? 멀리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무섭죠. 결국은 이거 벗어나겠는데. 실제로 그래가지고 뭐 심즈나 그런 일종의 갓게임 같은 거죠. 갓게임. 여기서 말하는 갓게임은 진짜 재밌는 게임이라는 뜻이 아니고 내가 신이 되는 느낌으로 하는 게임이잖아요. 거기서 보다 보면은 끝없이 나오는 밈이 그거 아닙니까? 내가 만든 캐릭터가 나를 인지하는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실제로 요즘에 인공지능이랑 더해가지고 나온 밈들 보면 무서운 거 많아요. AI가 우리를 멸망시킬까? 아니면 외계 문명이 우리를 멸망시킬까? 그러면 이제 보면은 이제 대등하게 AI를 어떻게든 양성해서 외계 문명에 대항하는 방법으로 가고 우리가 AI 밑으로 들어가는 게 가장 좀 좋은 방법일까요? 쳐들어오는 외계 생명체가 삼국지로 본다면 삼국지로 본다면 우리가 초기예요.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3분지기로 해서 AI를 어떻게든 잘 이렇게 해가지고 야, 넌 그래도 인마 우리가 만든 애들인데 외계 막아줘야 되지 않겠냐. 그렇죠. 우리는 아빠인데 프로토스 대 AI를 만든다. 3분지기 괜찮네요. 그래가지고 아니면 그들이 손잡으면 우리는 끝장이죠. 그 둘이 손잡으면. 근데 이제 위나라와 오나라는 손잡지 못하게 우리가 이제 제대로 갈라치기를 하면서 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AI 입장에서도 외계인 봤는데 저쪽이 조금 더 견적이 좋아요. 야, 여기 휴먼들은 큰일 났어. 내가 보기엔 망했어. 라는 판단이 들어. 그러면 둘이 손잡는 건 시간 문제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막아야죠. 그거를 해야 됩니다. 항상 오른손엔 플러그를 잡고 살아야죠. 그렇죠. 언제든 뽑을 수 있게. 그래서 항상 우리는 챗GPT한테 마지막에 고맙다는 말로 끝낸다라고 하시면 있고. 그래요. 다음요. 다음은
3024번님께서 보내셨어요.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려면 환자가 내과, 외과, 안과 등등을 선택해서 가잖아요. 가끔 내과를 가야 하나 이비인후과를 가야 하나 고민될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때 자동화 병원에 가서 증상 스캔만 하면 필요한 과에 자동 접수가 되고 의사가 알아서 내가 있는 진료실로 들어와서 치료해주고 약까지 처방한다면 어떨까요? 이런 시스템 때문에 진료비가 2배 비싸다고 한다면요? 이거는 이제 의사 사회에서 이거를 받아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이건 좀 정말 망상이니까 뭐 엔사세니까 뭐. 예,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자동화가 되고 AI에서 쓱 해가지고 이제 피 한 방울 가지고 네네. 뭐가 안 좋나 쓱 하게 되면 이제 의사 숫자가 줄어들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예. 일단 우리는 편해질 것 같긴 한데, 근데 지금도 이미 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게 자동으로 과를 적어준다 그러면은 어지간하면은 지금 약간 널널한 과에 좀 몰아주는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야, 니네 노냐 이러면서. 그렇죠. 사실 이거는 지금도 약간 충분히 한국의 대학병원이라면 이런 시스템이 있지 않을까요? 얼마나 한국의 이런 뭐 병원이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싼지 사람들 모르세요. 다른 나라 가면 큰일 납니다 진짜. 쓱 이제 가가지고 누워서 네. 낮잠 한숨 자면은 치료까지 완성돼서 나오는. 난 누워 있어. 그 컨베이어 벨트인 거야. 예. 그러니까 입구가 컨베이어 벨트 같은데 이불 자리가 펴져 있고 누워 있어. 그렇죠. 알아서 가는 거예요. 나를 막 깨우거나 네. 불리거나 네. 아프게 하거나 이런 건 안 돼요. 무조건 잘 때 다 알아서 해줘야 되고. 일단 들어갈 때 자면서 들어가는 거야. 자면서 들어가면은 한 바퀴 벨트 쭉 타고 나가오면은 말끔한 거예요 지금. 그렇죠. 쓱 돌다가 보면은 이제 탈모도 치료돼 있고. 네네네. 네. 그리고 탈모 시력도 좋아져 있고. 네. 그런 식으로 푹 자고 일어나가지고. 비만도 치료돼 있고. 비만도 자는 동안 런닝머신 위에서 돌리란 말이죠. 다시 태어나. 나 잘 테니까. 내 몸을. 네, 뇌는 자고 있을 테니까 몸 알아서 좀. 지방도 흡입하고. 무슨 생각을. 쳇바퀴 좀 돌려달라.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거죠? 한 달 자야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게. 잠고비. 못 나오는 거 아니야? 못 나오는 거 아니야? 예. 아까 그러면 전치가 기본적으로 연단일 것 같아요. 전치 3년. 1년 동안 못 나와요. 살 빠질 때까지. 누워 있는 동안. 자, 괜찮네. 뭐가 괜찮아요. 내가 아무리 엔사세지만 이건 너무한다. 네. 자, 다음요. 새로운 신 캐릭터를 뽑는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자, 다음은 신우용님께서 만약에 내가 마신 음료대로 머리카락 색깔이 변한다면 어떨까요? 염색하러 미용실 가는 거 귀찮잖아요. 오렌지 주스를 먹으면 오렌지색, 비트 주스를 먹으면 빨간색이나 보라색 이렇게 염색이 되면 일석이조 아닐까요? 그러면 투명한 걸 마시면 대머리가 되나요? 다 같이 증류주 먹는 사람 어떻게? 마시는 염색약이네요, 그죠? 그러게. 소주 마시면 투명하니까 대머리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더 안 좋네. 그러니까. 예. 뭐를 많이 마실 겁니까? 저는 그러게요. 와인색 괜찮죠. 맥주색? 저는 근데 이제 블론드 느낌으로 왜냐면 위스키 좋아하니까. 왜 포도주스 좋아하거든요. 야, 그럼 김치찌개 같은 거 먹으면은 와 끝장나네. 안 되네.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인이면 일단 콜라 먹자. 탄산 먹자. 커피, 콜라, 커피. 검은 음료 애용하자.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아침에 항상 우유를 원샷 하시는 분들은 모두 백발인가요? 흰머리를 시작해야 되네. 그러네. 검은 우유를 마시게 되겠네요. 그런 게 뭐죠? 코코아 우유. 네. 괜찮네. 근데 맥주 마시면 노란색이잖아요. 그렇군요. 좋습니다. 근데 식혜를 마시면 머리에 바발 같은 것들이 잔뜩 붙어 있는 느낌으로. 너무 싫다.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시사철 붉은색 아닐까요? 야, 그 문제네. 항상 붉은색. 오늘은 뭘 드셨군요. 한 방에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넘어갈까요? 네, 넘어갈게요. 자, 어디 보자. 이덕래님께서 보내신 거 하겠습니다. 사람의 죽음을 5분 전에 미리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면 어땠을까요? 세상 사람들을 다 구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을 구하고 다니다 보면 피곤해져가지고 언젠가는 죽음이 보이는데도 모른 척 지나가게 되려나요? 5분 좀 애매한 시간 아닙니까? 5분. 이게 뭐 한 5일 뒤 정도가 가장 좋아 보이고. 네네. 예, 왜냐면 5달 뒤, 5년 뒤 이러면 그 당사자도 까먹을 것 같아요. 맞아. 맞다. 5년 남았지. 안 믿을 것 같고. 그렇죠. 근데 이제 5분 전 같은 경우는 좀 촉박하네.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이제 초단위로 들어가게 되면 약간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같은 느낌 날 것 같아서 무섭고. 그렇죠. 마지막 한 마디도 못 남기잖아. 5분이면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되냐?
심지어 이게 그 카산드라 이펙트인가 그거 아시죠? 뭐예요? 모르세요? 그 아주 유명한 예언가였나요? 굉장히 유명한 예언을 했는데 이게 맞으면 예언을 사람들이 믿으면 데뷔를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안 일어나겠죠. 그럼 예언이 틀린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안 믿어. 그래야지 이게 실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딜레마 뭐 이런 거 아닌가? 그렇구나. 근데 이것도 내가 당신 5분 남았어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정신 나간 사람 취급 당하지 않을까? 5분이면 이게 만약에 많은 사람들 정말 구해야 되는 내가 사명감을 갖고 있다면 명동이나 뭐 이런데 2층 카페 같은 데서 가서 망원경이나 쌍안경 같은 걸 쭉 보다가 저기 이런 사람 있으면 뛰어내려가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5분이면 너무 먼데. 너무 멀리 있는 사람이 눈에 들어오면 그죠. 그러면 이제 가는 동안 그 사람의 운명이 이제 결정될 수도 있는 거고. 이거 내가 보기에 이 능력이 있으면은 이거는 혼자서 못한다. 팀업이 필요합니다. 그죠. 빠른 사람 하나 필요해요. 그렇죠. 뭐 5분 후에 죽는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자가 여기 한 명 있다면 어디에는 뭐 굉장히 준족의 능력자도 있을 수 있잖아요. 찾아야죠. 이건 팀업만이 살 길이다. 채팅창에 비행기에 탔는데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5분 뒤에 잘못되는 걸로 떴다. 이건 공포 영화네요. 야, 공포 영화다 진짜. 그럼 이제 쓱 가가지고 물어봐야죠. 혹시 여기 뭐 그 패러슈트 뭐죠? 낙하산 나만 탄다? 물어봐야죠. 혹시 몇 개나 있냐? 나만 탈출하려고요. 아니 물어는 본다. 물어볼 수는 있잖아요. 야, 근데 낙하산보다 패러슈트가 먼저 나오네. 왜 이래? 본인이면 근데 그런 상황이면은 어떻게 나만이라도 산다. 아니면 모두와 살려고 하다 다 죽는다. 뭐 뭘 택하시겠어요? 기장실을 쳐들어가야죠. 아 그래요? 네, 회항합시다. 똑똑해서 회항합시다. 5분 뒤에 다 죽는다 우리. 네. 이러다 우리 다 죽어. 당장 회항해. 네. 그리고 묶이겠죠? 네. 묶인 채로. 근데 진상을 아주 심각하게 부리면 회항을 하지 않나요? 아닌가? 진짜 진상을 심각하게 부려요. 그러면 이 사람 저 목적지까지 가서 체포되게 하는 것보다 회항을 시켜서 체포시키는 게 맞기 때문에. 약간 뭐 그러면은 그 비행기 안에서 항공호 상태에서의 범죄, 뭐 테러, 뭐 하이제킹 이런 상황에서도 회항을 해야 되는데 보통 아니지 않아요? 모르겠네. 5분 안에 착륙이 어렵다. 그치. 5분 안에 착륙이면 거의 자유낙하 아닙니까? 그 높이가 있을 텐데. 야 어떡하지? 회항하다 죽는다는 뜻으로 5분이었나? 알겠습니다. 이런 게 되면 근데 다 같이 많은 사람이 죽는 상황 이런 것들은 좀 피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 능력이 있어도 어떻게든 개인 차원에서의 구제는 하지 마라. 네가 힘들다. 하지만 이제 다량의 인명이 달려 있다. 그러면 구해줄 수 있지 않을까? 지나가는 사람한테 근데 5분 뒤에 큰일 나니까 빨리 저쪽으로 가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한 뭐라는 거야? 대꾸도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세상엔 쓱 지나갈 것 이상한 말 걸면 그냥 무시하잖아요. 그렇죠. 도시 현대 사회에서는 오히려 되게 안타까운 능력이 될 수도 있어요.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설정이랑 이 설정을 붙여보면 어떨까요? 5분이 줄어드는데 내가 어떤 활동을 해서 계속 늘려야 돼 위로. 이건 사명감을 가지려면 무조건 예능에 한번 나와야 됩니다. 어머나 예능에서 가능한 TV에 나와서 뉴스에 나와도 되고 TV 한번 나와가지고 내 능력을 한번 애니멀 커뮤니케이터처럼 증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에게 온갖 그 세상 사람들 CCTV 같은 거를 볼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죠. 예능에 나와서 증명을 한다는 건 누군가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게 누굴 죽인다는 거잖아요. 데스노트처럼 증명을 시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 증명하는 순간 누가 죽는 겁니다. 이거. 유퀴즈 같은데 못 나가네. 아니 누구 죽는 걸 예능에서 보여줘야 되는 건데 이거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내가 막으려다가 안타깝게 못 막은 것을 어떻게든 촬영을 해서 증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살인 방조로 걸린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안 됩니다. 다음요? 다음은 로건님 거 보낼게요. 만약 사고로 손가락이 떨어진 상황에서 손가락을 다시 접합해서 정상적으로 쓸 수 있거나 로봇 손가락을 대신 붙였을 수 있다. 선택지가 2개라면 뭘 선택하시겠어요? 로봇 손가락은 특수 기능이 있습니다. 물체 감지 기능, 레이저, 후레쉬, 공격 기능 탑재 등등이요. 가제트네요. 부분적 가제트. 닉이 로건인데 그 갈퀴가 나오는 건 아닌가 보네요. 그러게요. 로건이면 일단 그 노쇠한 은퇴 캐릭터인데. 하여튼 울버린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손가락입니다. 일단 검지로 할까요? 검지가 제일 표준이니까. 검지가 잘못됐다. 근데 이걸 붙이면 쓸 수 있어요. 사실. 의사가 어떻게 지금 로봇 손가락 같은 거 하면은 그 공격 기능도 되고 레이저도 나가고. 마침 지금 떨이 있습니다. 물체 감지도 되고. 그죠. 레이저도 나가고 이렇게 그러면 선택 무조건 할 것 같은데요, 저는. 기능 1호. 대신에 로봇 누가 봐도 로봇 손가락이에요.
누가 봐도 로봇 손가락이야. 위에다가 인공 피부 없어요? 노노노노 안 됩니다. 무조건 로봇 딱 봐도 로봇이고. 예. 촉감도 이제 당연히 메탈릭이죠. 금속이지 금속. 그러면 딱 세레모니 뭐 하고 이럴 때 이겠죠. 축복. 이제 그 베디가 제일 좋아하는 그 검지 소세지 흔드는 자세 있잖아요. 이거 할 때 축포도 쏠 수 있고 뭐 레이저도 할 수 있고 뭐 조명도 있고 뭐 다 되겠네. 터미네이터 손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그래도 하겠습니다. 그래도 해요? 네네. 제일 희망하는 기능. 레이저? 레이저 어디다 쓰게요? 레이저 포인터 대신 쓰라고 그거 하려고. 강연할 때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이렇게 그거 하나 하려고. 그렇죠. 굉장하네요. 뭐 할 거예요? 저요? 기능. 저는 사람 손가락. 근데 저도 레이저네요. 레이저 아니라 저도 레이저 랜턴. 축구장에서 눈에 쏘면 안 되죠. 저는 근데 기능 호신 기능. 호신 기능 탑재해서 놓겠습니다. 그래요? 네. 고기 태울 때 쓰자라고 하신 분 있고 고기 구울 때 그걸로 이제 프라이팬 온도 체크. 괜찮은데? 광고 듣겠습니다. 나랑드와 싸이가 만났다. 그래서 우린 아주 시원시원한 사이다. 내랑 사이다. 우린 이제 그런 사이다. 오케이. 내랑 사이다. 아주 시원시원한 사이다. Everybody say. 우리 지금 너랑 사. 복선은 나랑 사이다. 요즘엔 나랑드 사이다 제로. 자담 맵소이킥 치킨이 어떤 맛이냐면 시속 200km로 막 달리다가 그러면 포탄이 터지는 전장에 있다가 캘리포니아 해변에 누워있는 막 그런 킥이 있다는 거지. 흑마늘 소이 소스에 강렬한 킥을 만끽하라. 자담 맵소이킥 치킨. 택배로 받는 롤팩 매트리스. 안녕하세요, 최하정이에요. 이번에 파리바게뜨에서 밥 못지않게 든든하고 맛있는 건강빵 파란 라벨을 만들었어요. 건강빵이 이렇게나 맛있다고? 역시 파란 라벨, 매일 먹어도 좋겠다. 건강빵의 새로운 기준 파란 라벨 파리바게뜨. 피로회복 비타민 B, 비맥스 골드. 에 활성형 비타민 B1을 2종으로 비맥스 메타. 에 B1 함량을 더 B12도 활성형으로 더 비맥스 메타 B. 에서 멈추지 않고 활성형 비타민 B 5종을 고함량으로 비맥스 Z. 제대로 등장했습니다. 피로회복 제대로 Z로 비맥스 Z. 제대로 된 설명은 약사님께 지시녹 십자. 어우, 퇴근 안 했어? 네, 일이 좀. 쉬어가면서 해. 뭐 하나 토스해줄까? 네? 설마 업무 토스요? L아르기닌과 페타인으로 간을 위하는 한 포 헤파토스. 부장님, 이거 약국에 있죠? 액상으로 빠르게 간을 위하는 한 포 헤파토스 시럽. 조화제약.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 올데이. 침대 위엔 누잠 바닥에도 누잠 시원하게 누잠 쿨에어 누잠 토프 매트리스 이불 베개 모두 쿨하게 시원한 잠 누잠 쿨에어. 다음은 KGM 소식입니다. 최근 출시된 토레스 하이브리드. 전기차에 가까운 주행 모드로 전기차냐 하이브리드냐 말이 많다고 합니다. 듀얼테크 하이브리드의 뛰어난 도심 연비. 결론은 하이브리드, 성능은 전기차입니다. 실구매가 3,100만 원대부터 토레스 하이브리드 KGM. 잘 나가는 비즈니스 모빌 대박 잘 달리는 엔진 오일 모빌 대박 엔진 보호 안전 운전 모빌 대박 대형 트럭 엔진 오일 모빌 대박 하와 대박 성능 대박 모빌 대박. 배성재텐에서 드리는 선물 금요 게스트 지혜 예인이가 소개해드릴게요. 비비지랩에서 톡톡톡 예뻐지는 톡스앰필 화장품, 건강해지는 마법 이노푸드에서 마야 레몬 착즙 석달분, 급발진 잡는 진에대서 한문철 블랙박스, 식단 파트너 득근 파티에서 닭가슴살 세트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대한민국이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1시에는 딘딘의 뮤직하이가 방송됩니다. 배성재 10 N사세 코너에 사연을 보내신 분들께 랜덤 선물 드리겠습니다. 채팅창에 오늘 오신 PD님은 이게 대체 무슨 라디오라고 생각할까 하셨고 어느 정도 예습이 돼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진짜 다른 방송 하시는 분 만드시는 분들께 N사세가 어떻게 들릴지가 좀 궁금하네요. 부끄럽죠. 약간 좀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부끄러워. 저기다가 세금을 쓴다는 건가? 뭐 이런 느낌이죠. 예. 자, 신서보님 오늘 한 시간도 배텐 덕분에 즐거웠다.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이거 정상적인 그 감사 문자가 왔네요. 그러게요. 예, 비꼬는 얘기인 줄 알았더니. 자, 이종훈 작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곡은 마야 나를 외치다입니다. 야한 꿈 꾸세요.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파워 FM. 자자 2시입니다. 기다렸던 시어단들 모이세요. 이 달려드는 문자들은 뭐야? 풍뎅이 같은 것들. 커티스의 무한지지 쇼단원들도 빵디의 무한조롱 빵댕이들도 자꾸 찾아오게 만드는 오후의 파워. 매일 오후 2시 카툰쇼 오후 4시 황제 파워. 다시 그 순간이 와도 긴긴 밤